안녕하세요. 회계관리 1급 세무회계를 같이 공부하게 될 신민숙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무회계하면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1급을 준비하시면서 재무회계를 먼저 공부하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회계관리 1급의 세무회계 파트에서 법인세법 내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법인세법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시려면 재무회계를 알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 급한 마음에 세무회계를 먼저 들으셨다. 그러면 일단 제 생각에는 법인세법 저희 동영상 강의 장점이 뭐예요? 일단 들을 수 있는 거 먼저 들을 수 있으니까 뒤에 법인세법 빼고 뒤에 뭐 부가세법, 소득세법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법인세법은 반드시 재무회계를 알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를 사실 공부를 하실 때 처음 하신 분들이 조금 힘드셨을 텐데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보다는 조금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무회계 할 때 고생한 것보다 덜 고생한다 생각을 하시고 세무회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재에 보면 중간에 뭐 읽을 거리라든지 참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제가 참고를 해라 그런 부분은 정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어떤 부분은 이제 문제, 중간에 예제 같은 경우도 안 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스킵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불안하시죠? 예, 성격마다 틀린데 어떤 분들은 너무 불안해 하세요. 평소에는 풀지도 않는데 제가 스킵하세요. 그러면 이제 풀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고할 거는 그냥 참고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가 스킵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게 양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에요. 뭐 교재 두께로 따지면 뭐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은 세법들, 방대한 양을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100%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저희의 목표는 합격이죠.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공부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독이죠, 다독. 정독 뭐 한두 번 읽어서 내가 다 숙지하겠다 그게 아니라 특히 세법에는요 암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암기할 것들이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세법은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뭐 몇 퍼센트지? 뭐 세율 같은 거요. 세율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세율이 바뀌는 거지 뭐 그래서 몇 퍼센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암기해야 될 것.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단점이 뭐냐면 한두 번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뭐 나는 아무리 기억력 좋아해서 뭐 한 번에 다 암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진짜 복을 받으신 거고 그렇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뭐 저희 같은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게 한두 번 봐서는 암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에 정독하는 게 아니라 다독의 형식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고 이제 서두에 뭐 너무 길게 얘기해봤자 다 아는 내용인데, 그죠? 그래서 교재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1장에 저희 조세총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세총론에 대한 내용은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조세에 의해서 조세의 개요라고 나와 있어요. 조세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세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 뭐죠? 세금이 세금이에요. 그죠? 그 세금을 왜 걷어들이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이게 하나의 우리 집, 가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쬐끄만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도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뭐 아빠나 엄마가 나가서 돈벌이를 해올 거예요. 그러면 돈벌이를 해온 그 돈으로 가정을 꾸리는데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나가서 어디서 돈을 벌어올 수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것.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나라의 생활비 명목으로 걷어들이는 게 세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은 그냥 걷는 거예요. 제가 이 나라의 국민이며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정말 그냥 걷는 거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걷는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유 없이 걷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 뒷부분에 그런 얘기도 언급이 되겠지만 이제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반드시 세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된다. 자, 첫 번째 조세의 개요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련 목적으로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그 밑에 조세의 개념 나와 있어요.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세의 개념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엄청 중요해요. 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뭐냐면 과세 주체가 누구이냐? 과세 주체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래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뭐 구청으로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걷어들이는 돈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 주체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어디 적십자회, 그러죠. 뭐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그거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에서 걷어들이는 거. 만약에 과세 주체가 공공단체라고 하면 이거는 조세가 아니라는 거죠. 조세가 아니라 단순한 공과금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세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과세 목적. 세금을 왜 걷어들이느냐. 봤더니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다. 뭐라고 돼 있어요? 재정 수입의 조달 목적이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나라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지, 만약에 여기서도 뭐 과태료라든지, 그죠? 과태료라든지 뭐 벌과금 같은 거, 벌금. 자, 이거는 재정 수입 조달 목적이 아니죠. 뭔가 제재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위법행위 제재를 위해 걷어들이는 거라서 과태료나 벌금 같은 거는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과세 근거가 나와 있어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자, 과세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걷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법률 규정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저희 책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그 조세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거든요.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고요. 조세 평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조세 법률주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세금을 걷어야 한다. 조세 평등주의는 말 그대로 그냥 평등하게 걷어야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과세 근거를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나라에서 걷어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일반 보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보상성. 교재에 보시면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이게 무슨 얘기야? 반대급부가 없대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저 이건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라는 걸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가스요금을 내죠. 가스요금을 내는데 어떻게 내요? 사용한 만큼 가스요금을 냅니다. 저 예전에 그 아는 친구 할머니가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하셨대거든요. 그냥 1년 365일 여름에도 항상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신대요. 그 집 같은 경우에는 가스요금이 50만 원이 나온대요. 그 50만 원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어쨌든 자기네가 50만 원만큼 썼으니까 50만 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세금은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사용한 만큼 돈을 걷어들이는 게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요. 세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개별적인. 제가 세금을 100만 원 낸다고 해서 나라가 저에게 100만 원만큼 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 중요한데 특히 4번이 중요해요. 4번이 뭐 시험에서 뭐 공과금 등과 비슷하게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대급부가 없다는 거. 그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추가를 더 할게요. 납부 방법을 보시면 납부 방법은 금전 납부가 원칙이에요. 원칙은 금전 납부. 금전 납부라는 게 뭐예요? 돈으로 현금으로 내라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저희 물납이라고 하는데 물건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물납이 가능하다 정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의 개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번부터 한 4번까지, 적어도 4번까지, 특히 4번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교재를 와서 뭐 조세 징수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목적 뭐 쭉 설명이 나왔는데 맨 밑에 결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활용에 소요되는 뭐 경비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징수의 근거는 법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죠? 조세 법률주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반 보상성도 저희 교재에 이제 노래방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노래방도 저희가 사용한 만큼 낸다. 근데 이제 노래방보다는 제가 볼 때 가스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전화요금을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물론 이제 기본요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지만 세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한번 보죠.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 징수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2번에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에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의 내용에 따라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4번에 국민이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한다? 아니죠. 이게 직접 대응되는 대가를 지급한다는 얘기가 개별적인, 그러니까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있다는 얘기인데 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